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아침 6시 15분입니다. 오늘이죠. 어젯밤에 이제 강좌를 좀 해드렸습니다. 가장 투자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다우 이론과 그것을 활용한 이제 수급을 보는 분석법을 좀 알려드렸어요. 사실 주식이든 코인이든 현물은 수급을 분석을 하면 거의 손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 분석까지 좀 더 접한다면 정말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수급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약간 반등했었죠. 그죠? 1340원 정도까지 반등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또 떨어질 거냐, 오를 거냐,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약간 안 좋게 나왔거든요. 아주 약간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 카더라 통신, 오선님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던 건데, 미국이 지금 반독점법 위반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좀 제소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화가 반등이 나왔네요. 그 또한 밑으로 빠지지 않고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가는 진정되고 있는 부분이죠. 유가는 뭐 저렴하네요, 그죠? 여러분 유가가 좀 싸지고 내일 차 기름 넣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공포지수가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죠? 그래서 출렁대 한 번 더 갈라나? 글쎄요. 뭐 공포지수가 이 정도 가지고는 뭐 크게 그건 없겠습니다. S&P입니다. S&P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숏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어요. 빅쇼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사실 여기서 숏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분 여기서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은 또 스컷을 하시고 다시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숏에 대한 이탈 원봉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구간에서는 이제 좀 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영역대거든요. 그래서 바로 쭉 빠지기보다는 일단 반등을 좀 받으면서 뭐 이렇게 다시 빠지든가 뭐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는 예전과 좀 달라요. 예전에는 그냥 뭐 악재가 있어도 뭐 그냥 그게 그 단계 뭔데 라고 하면서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좀 이 주기가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가 제일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좋긴 합니다만 일단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평가되어 있어서 얘가 흔들릴 때 한국 증시와 그 다음에 코인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느냐, 그래서 나중에 회복되면서 같이 회복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미국 증시가 이제 이 정도 흔들리게 되면 뭐 코인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이 정도. 그리고 나서 회복할 때 좀 많이 회복하는 그림.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좀 회복세를 좀 천천히 좀 그려주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래 전부터 언급드렸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은 일맥상통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좀 미친놈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 반토막 날 거라고. 그죠? 바로 그냥 20%? 그죠? 나중에 여기 오게 되면 다 한번 보세요. 졸지 말. 그때는 담아도 돼.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엔비디아의 조정, 그 다음에 S&P도 엔비디아 조정에 힘을 입어 영향을 받아서 좀 조정을 좀 크게 줬고, 기술주에 대한 나스닥 기술주가 S&P보다 좀 약세죠. 최근에 원래 화랑장에서는 이 기술주들이 더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S&P보다 조금 약한 모습을 나스닥이 좀 보여주고 있다. S&P는 그래도 현물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량주들이 모아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힘을 좀 잘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좀 흔들림이 크죠. 그래서 뭐 못 잡으셨으면 다음 턴에 노리시면 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금도 살짝 조정세로 좀 빠져들고 있네요. 물가가 좀 잡히나 봐요. 맞아. 쿠팡. 자, 뭐 가겠습니다. 뭐 한국 주식 크게 얘기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한국 주식도 오늘은 영향을 조금 받겠죠. 아마 영향을 조금 받을 것이고, 그래서 막 기술주들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눌림목 노려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는 눌림목을 노리시면서 천천히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9월은 어쩌면 기회가 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큰 하락은 이제 내년에 좀 조정이 좀 큰, 이렇게 좀 재미없는 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엄청난 하락은 아닐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가라는 게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좀 빠지기도 하고 한국증시는 이미 빠질 대로 다 빠져가지고요. 더 이상 크게 빠질 것도 많이 없습니다. 오, 인도텍 많이 빠지네, 그지? 이렇게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진다라는 게 느껴진다, 그죠? 괜찮아. 이럴 때 유한양행은 와, 진짜 대단합니다. 유한양행은 와. 유한양행은 제가 이런 종목들을 되게 안 좋다고 위험하다 말씀드렸는데 유한양행은 아직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정말 어떤 뭐 악재나 리스크로 해서 10한 3만 원 밑으로 준다면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유한양행 차트가 아주 멋있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는 멋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 잡지는 않아요. 무조건 눌림목이 잡거든요. 그건 여러분들과 저의 성향의 차이죠.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기서 흔들려서 20%를 갈 확률이 예를 들어서 흔들리고 나서 갈 확률이 60%라고 치더라도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죠? 뭐 그냥 가든 밑에 가더라도 하더라도 이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 사셔도 될 겁니다. 그냥 대단하네요. 네. 가팡도 좋아 보이던데. 그래서 자, 언제였죠? 대한방직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대한방직 말고 삼천리를 할까요? 삼천리라는 종목을 우리가 과거에 좀 관심 있게 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요때였어요. 요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면 오른다가 아니라 좀 수급에 대한 이야기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쵸? 이때 노리는 거예요. 이때. 오, 차트가 바닥을 타고 돌리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얘를 갖다 엄청 오랫동안 공을 들였더라고. 굉장히 여기서부터 공을 들여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상승을 하더라는 거지. 삼천리가 나쁜 회사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승을 보면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자전거를 올리는 거거든요. 자전거래. 그러니까 물량을 얘네들이 이제 삼천리라는 종목 예를 들어서 만 개의 종목을 만 개가 있다면 그러니까 9천 개가 자기들 물량이었던 거예요. 9천 개 좀 너무 많나? 한 7천 개 자기들 물량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7천 개를 이쪽에다가 3,500개, 뭐 3천 개를 합시다. 편의상 3천 개씩 모아놓고 얘네들끼리 저거들끼리 물량을 넘기면서 호가를 올려놓고 던지고 호가를 떨려놓고 던지고 그러니까 호가를 계속 높이면서 옆에 얘가 이걸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물량의 과반수 이상이 자기 거잖아요. 절반 이상이. 그죠? 그러면은 100원, 1000원 하던 친구를 2000원을 올려서 이쪽에서 이 물량을 받아주면 이 중간에 잡스러운 애들 있죠. 개인 투자자들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막 자기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면서 팔렸다 막 좋아하겠죠. 비싸게 팔려서 막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이 물량을 신경 쓰지 않고 처음에는 막 6,000개, 그러니까 60%를 가지고 있었다가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5,000개까지 줄어드는 거야, 자기네 개수는. 근데 그 돈이 계속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호가가. 이해되십니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근데 어느 순간 여기 개미들도 호가가 계속 오르니까 이 물량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호가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매도를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장대가 쫙 벌어지는 상황. 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오를지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파셔야 될 자리를 찾으실 때 제가 이쯤에서 이제 드디어 위험해졌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어떤 이제 아버님 분이 막 괴로워하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에는 막 저희 댓글 와가지고 제가 삼천리 반토막 난다 그랬거든요. 최소 반토막 난다 그랬거든. 근데 막 악플을 막 다셨어요. 이거 보고 안 산 사람 땅을 치고 후회하죠.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제가 좀 처음에는 이제 좀 비꼬아서 그런 것도 싫어하니까 못 견디거든 사실은. 가가지고 좀 비꼬듯이 떨어지기는 살아있냐 이랬는데 막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진정해가지고 힘내셔라 라고 좀 위로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순간 거래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매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은 여기서 익절한 거야. 익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은 물량으로 쭉 올라가다가 이제 각도가 약해지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부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물량을 사줄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아주 어설픈 몇 명만 사고 앉아 있겠지. 그리고 이 끝에서 거래가 터지는 거거든요. 호가가 계속 내려가는. 그러니까 호가를 올렸기 때문에 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뭐가 있을까? 옆 강가에 아주 예쁜 돌멩이 가게가 있어요. 돌멩이 가게가 예뻐서 막 자기네들끼리 호가를 막 올리는 겁니다. 예술품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실제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었어. 자기네처럼 막 자기네들끼리 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놀고 있 이걸 가지고 놀던 어떤 그룹들이 싹 이탈돼 버리니까 얘가 휴지 조각이 돼 버리는 거. 아무리 싸게 팔아도 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대중들에게 관심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엔비디아가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그건 결이 다르겠죠. 결이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이 악질적인 이런 세력이라던가 뭐 좀 멋있는 세력도 있겠죠. 저는 에코프로는 멋있는 세력이라고 봐요. 에코프로는 저는 차트가 멋있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아주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잘 등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한 번 더 갈 겁니다. 이거는 한 번 더 갈 건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기서 빠질 수도 있고 제가 당시에 6만 원 밑으로 기억나십니까? 이게 이제 5분의 1 토막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원 밑에서는 에코프를 잡아도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현재 6만 원입니다. 6만 원 밑에서는 잡아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 정도로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너무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거나 수급을 분석을 하실 때 이 물량들을 분석을 좀 하셔야 되고 에코프로 여기 물량이 많죠. 여기 물량이 다 안 털렸거든. 근데 이 정도면 엔간히 털렸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100% 세력 물량인지 100% 세력 물량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개인들도 섞여 있을 것이고 그럼 이 물량이 여기서 상당량 일정이 냈고 여기서 이걸 다 했다고 생각하면 이 세력은 이미 끝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그치? 악질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지만 에코프로 같은 이런 회사들은 이제 실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보면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바닥을 이렇게 타다가 거래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거래가 쭉쭉 툭툭툭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애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알트코인들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 그래서 좀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약하죠, 그죠? 비트코인은 이제는 고점대에서 오히려 흔들고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툭툭툭툭 그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이런 거래량들이 수급이란 말입니다. 여기 밑에 있으니까 지금 비트코인도 제가 이제 지금 호가가 올라갔는데 거래가 지금 많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호가가 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가로만 가격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럴 때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편차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럼 제가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주기가 나왔으니까 25년 여름쯤 되면 이제 변화가 커질 수 있을 시기가 되고 그 전까지는 크게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잔잔하게 뭐 이 정도 이런 것들 사실 큰 변화는 아니잖아. 우리 옛날에 이런 것들도 뭐 다 겪고 이런 거 다 겪었는데 이런 거 갖고 큰 변화로 하면 그렇죠. 그냥 재미가 없는 시장이지. 그래서 러프하게 본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8만 불에서 4만 불 사이에서 꿀렁꿀렁거리지 않을까. 러프하게 아주 러프하게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오면 매력적이고 올라가면 매력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어중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큰 변화가 생길 만한 끈덕지도 없다. 됐죠? 그리고 이제 월볼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직까지 상승장이잖아. 그러니까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아직 상승 추세에 힘을 내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수급량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구석이 얘인 거예요. 얘. 제가 당신이 이때 막 이런 거 믿어야지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는 구석이 얘고 이것에 대하여 만들어진 이 흐름들이 앞으로 연결해서 나가면 이 정도 제가 저희들이 비율을 갖고 있는 그런 데를 이렇게 올라주면 여기서 떨어질 때는 그냥 사이노라 빠이자이젠 해가지고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25년, 26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웨이브가 좀 길어진다면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 그쵸? 요거는 변수들이 많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번 가을에 턴이 아마 밀리게 되면 내년 한 여름쯤으로 턴이 좀 크게 밀릴 수 있거든요. 뭐 그전까지 크게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게 오히려 쟤는 저한테는 그게 좀 더 좋고, 그리고 26년, 27년까지 고점을 찍어주고, 그런데 증시가 좀 조정이 받으면서 코인은 좀 힘을 얻고, 아니면 뭐 이때 알트코인 펌핑이 되고 버티가 흡습되고 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선. 분석이 조금 덜 돼가지고. 그걸 제가 알면 방송을 하지 않겠죠. 제가 매매하겠죠. 근데 확실한 원칙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크게 손해가 나지 않는, 수익은 같이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원칙들. 플로우가 오늘 조금 그래도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강세를 조금 보여줬는데 좀 아쉬워요 아직까지. 그죠? 아직 조금 아쉽습니다. 한 달 시작되는데 벌써 그 거래량 좀 궤적 찾는 부분이고, 주봉상 이제 조금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다이면서 어설프게 걸렸죠. 주봉 쌍바닥인데, 여기서 533의 쌍바닥 가지고는 22평을 넘어가긴 좀 힘들 겁니다. 533 정도는 20평 한번 건드려주고 20평 눕히고 5평 눕히고 다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한참 더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면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필요한 건 뭐다? 거래량. 이런 지금 거래량이라고 주장하는 말씀드리는 게 오늘 강좌죠. 공개 강좌였습니다. 단톡방 공개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저렴한 가격대라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여기서 시세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제자는 거의 바닥에 가까운 형태가 될 겁니다. 지금은 조금은 아직까지